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시설공단이 이사장의 업무 파악 미비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교육청은 홍보 행정이 논란이 됐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화재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주택 화재의 경우 사망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밀락수변공원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방문객 감소로 인근 상권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문 닫는 가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상구의회가 사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올해에도 예산 낭비를 비롯해 반복되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사장이 바뀐 부산시설공단이 시의회 감사에서 이사장의 업무 파악 미비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교육청은 교육감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홍보 행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월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부산시설공단.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공단과 스포원의 통합 이후 현안 문제 등에 대해 이사장의 업무 파악이 미비하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 다른 부서의 보고서인 거 안 보입니까? 이 보고서입니까? 예? 이 결론도 하나도 없이 이 뭐 파워포인트인 거예요. 이 사람이 업무 파악 안 했죠? 조직 전반에 걸쳐서 계속 파악을 하고 그 업무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제가 모르는 부분들은 계속 업무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지하상가 빈점포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위원이 제시한 자료에 답변조차 못합니다. 이거 뭐 그런데 이게 무슨 감사가 되겠습니까? 아니 그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고. 비슷한 시각 교육청 감사에선 위원장의 호통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근데 기사는 뭐라고 나오느냐? 위원장이 교육감에게 감정이 있어서 교육감 하시는 정책에 대해서 발목 잡고 뭐 신문 기사 한번 보세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앞서 박중묵 의원은 교육청이 특정 언론 매체에 광고를 몰아주고 있고 해당 언론사는 교육위원과 관련돼 편파 보도하고 있다며 언론과 교육청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내부의 잘못된 오보라든가 오해에 의해 가지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왜 일방적으로 자꾸 우리 부산시 교육위원회에다 책임을 전가하시는지 그날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장님 계시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한편 하윤수 교육감은 이날 교육부 장관 회의 일정으로 감사에 나오지 않았고 20일 마지막 감사 날에도 참석치 않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화재 경보기는 불이 났을 때 자동으로 연기를 감지하고 경보를 울려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인데요. 지난 2017년부터 화재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됐는데 오래된 주택이나 고령층 가구에선 설치율이 그리 높지 않은 편이라고 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검게 그을려 앙상한 뼈대만 남은 주택. 집안에 있던 가전제품과 가재도구가 불에 탔습니다. 어지럽게 널려 있는 집안 물품들, 집안 곳곳이 불에 탔습니다. 불이 나자 2명은 대피했지만 집안에 있던 거주자 1명은 숨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화에 나섭니다. 거실에서 시작된 불이 집 전체로 번지면서 하마터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화재가 일어난 3곳 모두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대부분 집에 화재 경보기는 없었습니다. 없는 사람이 많다. 여기 세미들이 많아가지고 없는 사람 많거든요. 남았다.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는 총 7만 4천여 건으로 전체 화재 41만 2천여 건의 18%에 해당합니다. 주택 화재 사망자 수는 1,425명으로 전체 화재 사망자 3만 3천여 명의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지역의 경우 화재 2만 3천여 건 중 4,686건, 사망자 179명 중 9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사망자가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화재가 나면은 연기 질식에서 사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감지기가 이렇게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바로 경보를 통해서 알려주도록 되어 있죠. 불이 났을 때 자동적으로 연기를 감지하고 경보를 울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화재 경보기. 오래된 주택이나 고령층 가구에선 설치 여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넘쳐나는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다가 결국 금주구역이 된 밀락수변공원은 술병과 쓰레기는 사라졌지만 예전의 활력 넘치는 모습도 같이 사라졌는데요. 방문객 감소로 인근 상권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문 닫는 가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생존권이 걸린 상인들, 과연 상생 방안이 있을까요? 박지한 기자입니다. 도저히 힘들어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찾아와요. 우리만 피해보는 게 아니고 다 지금 문 닫고 있는 입장이네. 술과 회를 먹으면서 광안리를 감상할 수 있어 관광객이 몰려들었던 밀락수변공원. 많은 사람들로 인한 쓰레기 문제와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면서 올해 7월 1일부터는 금주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밀락수변공원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지 4개월. 공원 앞에 있던 편의점은 문을 닫았고 수변공원을 상징하던 횟집들도 일부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상인들의 한숨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밀락수변공원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인근 상권의 매출은 얼마나 줄었을까? 한 5시 넘어가 보면 사람 자체가 없는 거라요. 그럼 우리 시장 사람들은 앉아갖고 그냥 멍하니 있다가 집에 가는 거라. 집집마다 아침 되면은 고기가 너무 많이 주고 나와요. 저 쓰레통 보면은 고기 주는 게 한 통에 한 통. 집집마다. 지금은 하루 매상이 뭐 10만 원 쪽 되다 보니까 생활도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처음에 한 달, 두 달 버티다가 안 되니까 내놓고 업종 변경하고 그다음에 지금 장사를 하고 있지만 임대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임대를 못 붙이고 저희도 지금 걱정이에요. 이걸 어차피 내놓으시면 또 뭐 권리금도 못 받고. 딱 보니까 매출이 한 95%가 떨어지는 거라요. 95%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또 앉아 있으려고 해도 직원들도 미안해하고 해서 스스로 그만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반의 반값을 내놔도 점포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집세는 비싸죠. 매달만 나가야 되죠. 인근 상인들은 상권 회복을 촉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금주구역 중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밀락수변공원 금주 지정 전 구청에서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단 한 차례의 용역 설명회만 개최했을 뿐이고 이마저도 공청회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단 겁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제 집회하고 갔다 왔거든요. 인인 시위하러 갔다 왔는데 구청장님 만나고 해도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구청장님은 해도 너무한 거라. 수영구청장이 괘씸한 심정이라 우리는. 왜 우리를 죽이려 하냐고. 쟤는 구민을 살리기 위한 구청장이지 구민을 죽이려 하는 구청장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금주구역 지정 이후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가끔 가다가 좀 불만이신 분들도 계시는데 대체적으로는 괜찮다고 하세요. 음주를 할 때는 여기 항상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벌레도 많고 그리고 취객분들 시끄럽고 이제 싸우는 소리도 되게 많이 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금주구역 되고 나니까 이렇게 산책하기에도 너무 쾌적한 환경이 되었고 깨끗하고 쓰레기 문제도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저는 잘한 것 같아요. 사람들도 와글와글하고 할 때는 참 좋았거든요. 좀 시끄럽고 해도. 근데 지금은 뭐 조용하니 다 죽어가지고 여기 편의점도 하나 문 닫았고 찌짐집들도 다 문 닫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니까 좀 마음이 아파요. 제 생각에는 그냥 뭐 금토 한 이틀이나 그냥 옛날처럼 개방해 주시면 같이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한편 중소상공인 살리기 협회에서는 지난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상인과 시민 약 530명을 대상으로
밀락 수변공원 금주지역 지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금주구역 지정 후 밀락 수변공원 방문율이 더 높아졌냐는 질문에는 49.5%가 전혀 그렇지 않다, 37.6%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금주구역 지정 이후가 낫냐는 질문에는 약 80%에 가까운 시민들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금주구역 지정 후 수영구 지역민의 방문율이 높아졌냐는 질문에는 63.2%의 상인들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고 타 지역 방문율 또한 높아지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금주공원 지정 후에 실제 지역 경제와 골목 상권에 대한 상인들이나 지역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실질적으로 금주공원 지정이 지역 상권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 지자체가 앞으로 제도를 만들 때 해당 피해 상인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수영구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9만 9천여 명, 8월 17만 9천여 명이었던 방문객 수는 올해 7월 10만 3천여 명, 8월 11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영구청에서는 문화공연을 상시로 여는 등 가족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해 방문객 발길을 끌겠다는 계획이지만 상인들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습니다. 먼저 금주공원 지정 해제를 하고 그런 연후에 상인 조직을 결성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상인 조직이 결성되고 나면은 주변의 공원이라든지 이 관리를 상인들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비대위 차원에서는 지금 상권이 완전히 몰락하고 있는 과정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11월 중에서 어떤 대규모의 어떤 집회 행사를 통해서 본인들 뜻을 구청에 전달하고자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주구역 지정으로 공원은 쾌적해졌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진 밀락 수변공원. 그리고 생존권을 잃은 상인들의 울음소리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상인과 주민, 그리고 수영구청이 머리를 맞대 밀락 수변공원과 인근 상권의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일당 수십여 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고액 알바를 미끼로 사람들을 모아 전국에서 보험 사기를 벌여왔는데 사소한 법규 위반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대구의 한 교차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1톤 화물 차량이 차선을 넘어오자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보험 사기 총책 20대 A씨 등 6명은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부산 시내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수리비 등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은 90여 차례 사고를 내 보험금 7억 원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보험 사기 총책 20대 B씨와 모집책 등 10명은 고액 알바를 미끼로 전국에서 35명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부산과 서울 등 전국을 돌며 27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3억 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전자는 120만 원, 동승자는 50만 원 등 각각 맡은 역할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보면은 1차로 바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로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 피의자들은 그것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것입니다. 일당은 보험 사기로 벌어들인 돈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최근 보험 사기에 젊은 층인 20대의 가담이 늘고 있다며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면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의 수출이 2달째 연속 감소하면서 지난달 무역 수지가 5개월 만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10월 부산의 수출은 11억 3,800만 달러, 수입은 11억 4,300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5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부산의 주요 수출 품목 중 기계류와 정밀기기는 증가했지만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이 감소해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출 국가별로 보면 미국의 수출은 증가했고 EU와 일본, 중국은 감소했습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원 비위 의혹으로 질타를 받은 부산도시공사가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공사는 지난 15일 행정사무감사 직후 김용학 사장 명의로 낸 사과문에서 시민과 공사 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공직기강 쇄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의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사장이 본인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임원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11월 20일부터 7일간 부산 영양교육체험센터와 온라인을 활용해 영양식생활 교육체험 한마당 행사를 엽니다. 김치의 날인 22일 열리는 김치 나눔과 소통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라이브 요리 교실 방식으로 진행되며 김치 골든벨도 함께 열립니다. 이번 행사 기간에는 몽골 정부 학교급식 관계자 10여 명이 학교급식 선진기관 견학을 위해 센터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사상구의회가 사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는데요. 구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평소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전달하며 집행부의 빠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상구 덕포시장. 사상구 대표적인 전통 시장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옛 삼락시장으로 불리던 아래쪽 덕포시장은 위쪽 덕포시장과는 분위기가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시장 현대화는 진행됐지만 곳곳이 낡아 부서지거나 편의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캐노피가 지금 너무 얇은 걸로 가지고 캐노피가 지금 거의 다 떨어지고 이게 고양이가 다닐 때마다 밑으로 떨어져서 이게 지탱이 안 되는 거가 큰 애로점이고. 이런 문제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 사상구의회는 상인들의 불편 사항을 전한 뒤 해결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번에 덕포시장 지금 천장에 구멍이 나 있어서 상인분들이 그 밑으로 고양이가 다니고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되고 상인들의 다수의 목소리가 먼저 인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인정합니다. 상인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우리 온 것을 저희들이 이게 안 된다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러면은. 같은 시각 진행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예상 낭비는 올해도 지적 대상입니다. 학장교에서 학장 교차로 일원의 보도블록을 다시 교체하고 있는데 드는 비용은 6천만 원입니다. 이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면서 예산을 낭비한 것도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보도정비공사 같은 예산도 한 3억 원이 꾸준히 들어가고 있고 올해도 보니까 9월 말 기준으로 한 2억 원 좀 넘게 집행이 됐더라고요. 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다른 방안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매년 반복되는 예산 낭비에 곱지 않은 시선입니다. 조금만 있어 보세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12월 달 되면 보도블록 다 바꾸고 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문제지 뭐 다른 게 문제겠어요. 한편 시설 노후화와 예산 낭비 등을 추궁한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7일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에어부산 지역 존치를 위한 부산 민관정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부산 향토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동일을 중심으로 한 지역 상공계가 에어부산 인수 의사를 공식화한 데 이어 부산 국민의힘도 지역 항공사 존치를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부산 국민의힘은 에어부산 분리매각 현안 간담회를 17일 열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와 가덕 신공항 개항을 앞두고 부산 지역 항공사가 꼭 필요하다며 민관정 모두 힘을 합쳐 에어부산 분리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역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사상구가 내년 상반기 사상갤러리 정기대관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대관 시설은 전시실 135제곱미터며 실사용 가능 길이는 46m입니다. 갤러리는 안내 데스크와 천장형 에어컨, LED 조명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시 기간은 14일 이내며 대관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남구는 아동가족 400명을 초대해 앤서니 브라운의 우리 가족 뮤지컬 공연을 갖고 참여 가족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멋진 연기와 명품 노래, 놀이 참여를 통한 재미와 공감으로 관객들에게 가족의 따뜻함을 선사했습니다. 민간재능봉사단인 하늘벽화봉사단과 부산항만봉사는 감천항 서방파제 채색봉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천항 서방파제는 지난 2016년 태풍 차바와 흰남노로 파손됐다가 복구공사를 거쳐 올해 초부터 개방돼 시민들에게 친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